여러분 머릿속의 멋진 아이디어를 실제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만드는 방법을 기초부터 알려드립니다. 혜린이를 위한 비비의 블라인드 레슨. 영상 3번 손바느질 기초. 안녕하세요 익스클로코 시청자 여러분, 비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익스클로코 활동에 필요한 기초 손바느질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익스클로코 활동에 필요한 패턴 메이킹 및 봉제 용구와 기자재 종류를 설명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재봉틀 등의 기자재는 가격대가 꽤 높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고민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당분간은 재봉틀 없이 종이, 연필, 손바늘과 실을 이용한 실습만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재봉틀 등의 기자재 구입은 비디오와 함께 영상 하나씩 함께 하시면서 천천히 결정하시면 됩니다. 의류 제작에 많이 사용되는 손바느질 방법에는 홈질, 반박음질, 움박음질, 시침질, 어서시침, 상침시침, 팔자뜨기, 실표뜨기, 감침질, 공그르기, 세발뜨기, 휘감치기, 블랭켓 스티치, 버튼홀 스티치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9가지 스티치를 오늘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손바느질 연습용 파일을 익스클로코 네이버 블로그 자료실에 올려드렸는데요.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A4 용지에 출력하신 후에 저와 함께 실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A4 사이즈 크기의 광목을 2장 다려서 준비합니다. 가로, 세로 식서 방향을 맞춰주면 더 좋겠죠? 이렇게 2장을 준비합니다. 2장을 겹쳐놓고 의복 제작용 트레이싱지를 위에 올려놓고 바느질 연습용 선을 위에 올려놓습니다. 룰렛으로 각각의 선을 그립니다. 버튼홀 스티치를 위해서 단축구멍은 길이 2cm, 간격 3mm 정도로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2장의 광목 중에서 위쪽에 선이 표시되었습니다. 2장의 광목을 핀으로 꽂아서 임시 고정합니다. 손 바늘에 실을 꿰입니다. 바늘 구멍이 너무 작아서 안 들어갈 경우에는 실 끼우개 도구를 사용합니다. 너무 짧으면 중간에 멈춰주고 너무 길면 실이 엉키기 때문에 적당한 길이로 해줍니다. 실이 2겹이 될 수 있도록 길이를 맞춰주고 손 엄지와 검지로 잡고 검지에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실을 꼬아서 꼬은 부분을 손으로 잡고 잡아 당깁니다. 매듭이 생겼죠? 이렇게 매듭이 생겨야 바느질이 풀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홈질을 해보겠습니다. 홈질은 가장 기본적인 바느질 방법으로 2장의 원단을 하나로 연결할 때 쓰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들어갔다 나오고 다시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저는 연습 삼아서 4mm에서 5mm 정도 간격으로 일정하게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겉에서 봤을 때 띄엄띄엄하게 스티치가 보이고요.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뒤에도 동일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실을 너무 당기면 우글주글한 느낌이 나고 실이 너무 헐거우면 나중에 봉제선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길이가 정확하게 원단과 실의 길이가 맞게끔 조정해 주세요. 길이가 딱 맞게 평평하게 되었을 때 매듭으로 마무리합니다. 끝나는 매듭은 왼쪽에 손으로 잡고 바늘로 3-4바퀴 돌린 다음에 이 매듭 부분이 끝에 가도록 위치시키고
손끝으로 잡고 실을 빼냅니다. 헐겁지 않게 매듭이 생기면 잘라냅니다. 시작 매듭과 끝나는 매듭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홈질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침질을 해보겠습니다. 시침질은 두 장의 옷감을 임시로 연결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홈질과 동일한 방법인데 간격을 크게 합니다. 매듭을 짚고 선을 따라 두 장을 함께 연결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바늘의 땀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침 시침을 해보겠습니다. 상침 시침은 가봉할 때 쓰이는 방법입니다. 상침 시침 라인을 가위로 자르는데 한 장만 잘라보겠습니다. 잘라진 선 양쪽으로 1cm 정도 간격의 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한쪽에 완성선을 접어 넣습니다. 그리고 손톱으로 꾹 눌러서 접던지 다림질로 다려줍니다. 완성선이 접히면 뒤쪽이 함께 꼬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뒤로 젖혀놓고 완성선끼리 맞닿은 상태로 시침핀으로 꽂습니다. 연결된 선에서 2-3mm 들어온 상태에서 3-4mm 정도 한 땀 떠주고 그리고 2-3cm 정도 움직인 상태에서 다시 3-4mm 정도 한 땀 떠줍니다. 이렇게 잘라진 두 장이 연결되었는데요. 이때도 역시 너무 당겨지거나 너무 느슨하지 않도록 해야지 바느질이 잘 된 것입니다. 매듭 짓습니다. 이번에는 온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젖혀주었던 광목을 다시 두 겹 겹쳐지게 놓고 아래에 핀으로 두 겹을 고정합니다. 온박음질은 홈질에 비해서 더 견고하게 두 장의 원단을 연결할 수 있는 봉제 방법입니다. 자,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 땀 뜨고 한 5mm 정도로 할까요? 홈질은 바로 옆으로 이동했는데 박음질은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한 땀 뜬 만큼 돌아간 다음에 다시 5mm 정도 앞서서 갈 수 있도록 크게 한 땀을 뜹니다. 다시 뒤 돌아가서 2배로 다시 한 땀을 뜹니다. 바늘땀을 촘촘하게 할수록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아무래도 더 견고한 바느질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온박음질은 겉에서 봤을 때 스티치가 연결돼서 계속 보이고 뒷부분을 보면 겹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박음질도 역시 원단의 길이와 실의 길이가 동일한지 확인하면서 옆으로 이동합니다. 맨 마지막은 제자리로 돌아와서 매듭을 짓습니다. 이번에는 반박음질을 해보겠습니다. 반박음질은 온박음질과 동일한 방법인데요. 바늘땀이 약간 다릅니다. 자,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7-8mm 정도 한 땀을 뜹니다. 그리고 이 한 땀의 절반을 뒤로 가서 다시 3배 정도 이동합니다. 다시 절반을 뒤로 가서 3배 정도를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겉에서 보았을 때는 홈질과 비슷한 모양으로 스티치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데요. 뒤쪽에서 보았을 때는 반 정도 겹쳐지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두 올 중에 한 올만 길게 나와 있을 때는 실을 잡고 어느 쪽이 긴지 확인해서 그 긴 쪽만 잡아당깁니다. 반박음질도 역시 원단이 당기거나 실이 너무 느슨하지 않게끔 텐션을 잘 조정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반땀 하고 제자리에 와서 매듭 짚습니다. 실표뜨기입니다. 실표뜨기는 두 겹으로 겹쳐서 재단한 옷감의 완성선을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이 겉에 있는 완성선을 뒤쪽과 안쪽 모두에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바느질 방법입니다. 자, 두 장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상태에서 실을 두 겹으로 준비하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상침 시침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침합니다. 바늘땀은 2-3mm 정도 굉장히 가깝게 떠주고요. 그리고 3-4cm 정도 이동해서 다시 2-3mm 정도 한 땀을 떠줍니다. 만약에 이 완성선이 직선이라면 이 간격이 좀 넓어도 되겠지만 완성선이 곡선이라면 더 촘촘한 스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2-3mm 뜨고 옆으로 이동. 이렇게 된 상태에서 실을 한쪽을 매듭 짓지 않고 잘라줍니다. 그리고 핀을 빼고 사이사이를 가위로 잘라줍니다. 잘려진 상태에서 두 장 중에 한 장을 조심스럽게 벌려줍니다.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절반만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이 사이를 가위로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면은 양쪽 모두 그리고 안쪽 면과 겉쪽 면 모두의 완성선이 표시됩니다. 세발뜨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발뜨기는 주로 겉에서 보이지 않는 밑단 정리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아래 부분 한 장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2cm 정도를 접어서 꾹 눌러주고 다시 접어서 표시선에 맞춰둡니다. 그리고 뒤에가 같이 바느질 넣지 않도록 뒤로 밀어주고 핀으로 꽂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의복의 밑단이라면 이 부분이 완성선, 밑단 완성선이 되겠고 이 부분은 시접이 되겠죠. 자, 이 왔다 갔다 하는 시접을 고정하는 데 쓰이는데 다른 봉제 방법과 다르게 오른쪽에서 왼쪽이 아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바깥쪽에서 실이 잘 보이지 않도록 두 겹 말고 한 겹으로 매듭을 지어줍니다. 자, 이렇게 한 겹으로요. 매듭이 바깥에서 보이지 않도록 안쪽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평평하게 놓고 오른쪽으로 1cm 정도 이동한 상태에서 1mm 정도 아주 작게 한 땀을 뜹니다. 그리고 1cm 정도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5mm 정도 아래쪽으로 1-2mm 정도를 뜹니다. 이때 바닥은 뜨지 않고 윗부분만 떠주세요. 다시 오른쪽으로 1cm 정도 이동을 하고 1mm 정도 한 땀 뜹니다. 아주 작게 떠야지 바깥에서 보이지 않겠죠? 다시 오른쪽 1cm 아래로 5mm 정도 되는 곳에서 원단 한 겹만 2-3mm 정도 떠줍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동일한 스티치를 이어갑니다. 실을 너무 짧게 자르면 중간중간에 매듭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또 실을 너무 길게 하면 중간에 하다가 엉키기 때문에 잘라내는 경우가 있어서 적당한 길이로 처음에 실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안쪽에서 보면 X자 모양이 반복되고 겉에서 보면은 빨간색 아주 점 같은 스티치가 보이는데 원단과 실의 색깔이 같으면 거의 겉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그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서 1-2cm 정도 접어서 꾹 눌러주시고요. 다시 접어서 선에 맞춥니다.
밑에는 붕괴되지 않도록 뒤로 넘겨주고 핀으로 고정합니다. 바깥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실은 한 겹으로 매듭을 집니다. 안쪽에서부터 매듭을 숨기면서 시작을 해서, 자, 바깥쪽에서 아주 작게 한 땀, 한두 올 정도 뜨고 바로 내려와서 접혀져 있는 그 원단 사이로 1cm 정도 이동합니다. 다시 바닥에 한 땀 작게 한두 올 정도 뜨고 바로 아래 위치에서 접혀져 있는 원단 사이로 바늘을 1cm 정도 이동시킵니다. 동일하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바느질합니다. 자, 이쪽에서도 거의 보이지 않지만 반대쪽에서도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스티치 방법이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텐션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매듭을 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버튼홀 스티치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버튼홀 스티치는 단추구멍이나 천의 가장자리에 울 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이는데요. 단추의 길이보다 2-3mm 정도 길게 길이를 해주고 폭은 한 5mm 정도 해가지고 이 가운데가 이제 열리게끔 그렇게 스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줄로 두껍게 매듭을 짓고 뒤쪽에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위쪽으로 절반만큼 이동을 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늘을 돌린 상태에서 빼내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당겨주면 아래쪽에 매듭이 생깁니다. 동일하게 한번 다시 해볼게요. 바로 옆에 촘촘하게 바로 옆에 한 땀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떠주고 그리고 실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 바퀴 돌린 다음에 빼낼 때는 아래쪽으로 매듭이 생기도록 다시 한번 만들어줍니다. 아래에서 위쪽으로 한 땀 뜨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 바퀴 돌리고 바늘을 빼서 매듭이 아래쪽으로 오게끔 당깁니다. 역시 너무 당기면 원단이 오그라들고 너무 느슨하면 헐렁거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단과 실의 길이가 맞게끔 조절해주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매듭을 만들면서 버튼홀 스티치를 한쪽 선이 끝났으면 반대쪽은 돌려서 동일한 방법으로 버튼홀 스티치를 해줍니다. 자, 첫 번째 선과 지금 하는 이 선의 간격이 가운데 한 1mm 정도 떨어질 수 있도록 아주 가깝게 작업을 해주세요. 자, 양쪽의 스티치가 끝나면 끝 마무리로 가장자리를 몇 땀 떠줄 수도 있겠죠. 버튼홀 스티치가 양쪽으로 마무리되면 가운데를 갈라줍니다. 실뜨개를 사용해서 바느질이 뜯겨 나가지 않도록 가운데 부분을 잘라주세요. 스티치는 잘라지지 않고 원단 가운데 1mm 정도 남은 부분만 잘라지게 구멍을 뚫어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익스클로코 활동에 필요한 기초 손바느질 방법 9가지를 연습해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면 10%, 직접 내 손으로 실습하면 99% 내 것이 됩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넷플릭스 영상 틀어 놓으시고 오늘 배운 손바느질 연습 신나게 실습해 보세요. 내 몸에 잘 맞는 나만의 옷을 만들고 싶다면 익스클로코. 이제 시작 단계라 언제 내 옷이 만들어지나 막막할 수 있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한 주 한 주 저 BD만 믿고 따라오세요. 6개월 후엔 분명히 여러분만의 멋진 치마가 완성될 겁니다. BD